경제 침체를 아직 반영 안 한 주가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더 조금 충격을 받게 되고요. 특히 이제 고용 시장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면 소비 데이터 그래 놓으면 고용 시장도 당연히 영향 받겠죠. 그런 것들이 아직 펼쳐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채권과 해외 주식으로 다 도망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 주식 저렇죠. 채권 금리 낮죠. 그러니까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펀드 매니저들에게 물어보면은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괜찮은 주식들이 보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이시죠? 김경록 박사님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면 다른 나라에 돈을 좀 보내야 된다. 이게 지금 25, 45 정도의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좀 비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뭔가 좀 장기 저성장 이런 것들도 이제 하도 얘기들 많이 하니까 미국으로 돈을 보내자. 외화 뭐 달러 자산을 사야 되겠다 해서 지금 뭐 나스닥이나 뭐 이런 데로 돈을 많이 보내놓으신 분들도 많은데 뭐 최근까지는 좋았었지만 또 올해 들어와가지고 좀 이제 휘청휘청하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좀 걱정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식 시장은 조금 실물 경기랑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네,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올해 지금 미국 시장이 저렇게 흔들흔들하는 것들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고 다시 좀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예, 저는 이제 결국 뭐 조금 길게 보면은 뭐 또 올 하반기 정도까지 뭐 이 정도의 조금 불확실성 내지는 변동성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 지나고 나면 이제 방향성은 결정될 겁니다. 방향성 결정되는데 이제 좋은 방향이냐 아닌 방향이냐 물론 지금으로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뭐 괜찮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실물 경제가 그렇게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드 데이터라는 게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아직은 그렇게 탄탄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 정도 고금리를 아직도 견디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높긴 하지만은 모기지에서 아직 저 금리들을 지불하고 있지 않거든요. 과거에 자기들이 파이낸싱 했던 2%, 3% 이 금리를 아직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당분간은 실물 경제 하드 데이터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걱정하는 것은 소비 심리가 이제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무너진 소비 심리가 실제 소비로 연결될지 하는 것이 이제 제일 관건입니다. 실제 소비로 연결되면은 미국 경제는 이제 리세션 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아직 이제 확신은 못 하겠는데요. 대략 이제 미국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보면은 대략 50에서 한 75% 사이 그 정도가 이제 침체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 확률을 트럼프의 이제 4월 9일 그 리버레이션 데이 이후에 침체 확률을 좀 더 많이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률 떨어진 것을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50에서 한 75%라면은 경제가 하여튼 어느 정도 조금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앞으로 들어올 주식시장에서 직면하게 될 마이너스의 불확실성. 라는 것은 관세 충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이 뭐 그렇게 후다닥 우리나라하고 하듯이 그렇게 빨리 끝날 수도 없을 거고요. 우리나라도 뭐 후다닥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나머지 조건들도 남아 있을 거고 할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얕은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고 한 걸음 물러섰으니까 이제 불확실성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에서 나오듯이 이제 지금까지 미 재무장관들은 다 달러 강세를 이제 가져가고 싶어 했는데요. 이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에 보면은 재밌게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달러 강세는 결국 금융자산가들의 배만 불려준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브렉시트 할 때하고 꼭 비슷한 논리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달러의 약세를 이제 좀 시도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래서 원화도 한 단계 이렇게 껑충 강세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다가오게 될 것이고요. 이 불확실성까지를 이제 다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요인은 뭐냐? 경기 침체가 오면은 미국은 아직도 4.25 이 정도 연준 금리라서요. 금리를 대폭 인하할 버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막을 만한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 플러스 요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유심히 조금 관찰하시면서 방향을 시점을 이렇게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침체로 갈지 아니면은 다시 또 회복할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면 사실 침체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는 두 개를 다 예상해 보면 되는 거일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침체로 간다면
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자산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은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를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소비가 떨어진다든지 이러면은 주가가 또 한번 떨어지겠죠. 한번 쫙 빠지고. 그러면은 이제 연준에서 물가 데이터도 보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가계의 소비 심리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금리를 인하합니다. 당연히 네.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는 또 이제 플러스 호재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의 폭을 이제 줄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금리 인하를 낮추면 또 바로 반영해서 또 상승한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 약간 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막 그 예, 바로는 그것도 저도 그때 않을 상황을 것 이제 같은데. 두고 봐야 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바로 뭐 이렇게 상승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심각해서 막 금리를 막 옛날처럼 팍팍팍 낮추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시점을 가다가 이제 뒤에 가서 올라가게 되니까요. 아 그러면 지금 그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는 현재 주가에서 한 번에 충격이 더 있을 수도 물론이죠. 있는 거를 예, 왜냐하면 감안을 제가 해야 보니 되겠네요. 경제 침체를 아직 반영 안 한 주가입니다. 네. 물론 완전히 반영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네. 조금 지금 이제 연준도 성장률 하락 전망을 이야기했고 다 했거든요. 그 정도는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요. 네.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거보다 성장률이 이제 조금 더 소비 데이터가 이제 또 나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다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더 조금 충격을 받게 되고요. 특히 이제 고용 시장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면 소비 데이터 그래 놓으면 고용 시장도 당연히 영향 받겠죠. 그런 것들이 아직 펼쳐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확률은 약간 침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셨지만 침체로 가지 않고 이제 반등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냥 뭐 이대로 그냥 다시 또 상승하는 건가요? 우상향으로? 그렇겠죠. 어. 예, 예. 그러면 이거 되게 애매하네요 지금. 어떻게 이거 그래서 지금은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당연히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도 당연히 이제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섣불리 이렇게 들어가고 빠지고 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의 뉴스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을 때 액션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불확실성이 관세 부분이 남아 있는 데다가 환율 부분 이것도 꽤 큰 불확실성입니다. 그다음에 경제 침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 이야기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주식시장에서 흡수하고 난 다음 그 정도면은 이제 추가적인 악재는 없을 테니까요. 그 말은 지금 돈을 벌거나 잃거나 이런 것들에 베팅하지 말고 약간 현금 보유를 좀 높여라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저는 이제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관망했을 때 이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주식을 현금으로 아이들만으로 놀려놓는 것도 그렇다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예. 요즘에 금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뭐 꺾일 기미가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이게 결국 침체에 베팅하는 걸까요? 제가 이제 1년 전 그때도 이제 되게 재밌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달러가 모든 통화에 대해서 강세였습니다. 근데 달러는 금에 대해서는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금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죠.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보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이제 그게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조차도 이제 미국 국채에서 금으로 바꾸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움직인다는 것은 가격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겁난 부분인데요. 일반 개인이라고 그러면은 야 이거 너무 올라서 수익률이 혹시 내가 마이너스 20 되면 어떡할까 하지만은 중앙은행은 그런 게 걱정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정부지로 막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떤 정도까지 갔다가 어느 가격까지 갔다가 떨어질지 하는 네. 예측이 어렵고요. 다만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이제 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78년, 79년이었는데요. 71년에 이제 미국이 금태환을 중지했죠. 중지하면서 당연히 이제 금에 가치가 훨씬 올라갑니다. 달러하고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다가 마침 이제 1차, 2차 오일 쇼크가 닥치게 되면서 물가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71년 금태환 했을 때부터 이제 79년까지 이제 금 가격이 막 오르게 되는데요. 그때 79년 거의 80년 근처까지 금 가격이 피크를 치고 나서 그 이후 20년 동안에 한 마이너스 70%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너무 겁이 그렇죠. 나요. 예, 네. 그래서 전망을 하기도 겁이 나고 네. 시장에 들어가기도 겁이 나고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단기적인 플레이다 이렇게 그냥 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뭐 조금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기축 통화 시스템 이제 그 코로나19와 혹은 그 이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해서 달러를 너무 풀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는 통화를 푸는 것을 떠나가지고 재정을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백이 저는 금 가격 상승이 아닐까 싶고요. 비트코인 상승도 이거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죠. 다 기축통화에 대한 이제 대체 자산인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불신이 지금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트럼프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일종의 이런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강하게 하고 싶은 것이죠. 네. 자칫하다가는 달러의 신뢰성이 떨어져 버리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재정을 줄이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자기 나라 경제를 좀 거시경제 구조를 좀 탄탄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님은 아까 시장에서는 약간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박사님은 좀 그래도 다시 좀 살아날 거라고 좀 보신다고 아닙니다. 하신 저는 거예요? 뭐 미국 경제는 일단 리세션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어쩔 수 보고 없이 좀 있습니다. 한 번은 무너질 수 있다. 무너진다는 게 근데 막 무너지는 그런 건 붕괴는 아닌 아니고.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미국의 지금 거시경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좀 탄탄한 편입니다. 네. 괜찮고요. 무역수지 적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폭은 아닙니다. 재정수지가 이제 문제라서 그러는데요. 무역수지는 그렇게 큰 폭의 적자는 아니니까 이전에 80년대에 레이건 있을 때 쌍둥이 적자하고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2% 이렇게 기준금리인데요. 예전에 앞으로 4%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뭐 한 200bp 정도도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버프가 저는 미국 경제가 아주 심각한 침체로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줄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한 번은 빠지는데 예, 어느 정도 예. 회복을 하거나 유지시키는 정도까지의 여력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미국 주식 또 이제 저점이다 해서 또 최근에 또 반등을 막 해버리니까 예. 사람들이 막 다시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예. 레버리 있어가지고 예. 이거 하면 또 그럼 위험하겠네요. 예,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아. 여기 너무 이제 유혹되시면 안 될 것 같고 대공황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요. 어떤 주가가 떨어질 때 보면은 대공황 때도 한번 주가가 툭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살짝 반등하는. 베어마켓 랠리에서 한 48% 오릅니다. 그러면 또 딱 가자 사람들에게 돈을 딱 잃게 만들기 쉽게 네. 주가가 떨어집니다. 아. 그다음 또 한번 떨어졌다가 또 한 30 몇 % 올라요. 그러다 또 한번 툭 떨어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이제 큰 베어마켓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큰 베어마켓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뭐 다시 S&P 500이 뭐 6,100이라든지 이렇게 네. 가서 뚫고 올라간다. 지금의 그 미국의 성장률이라든지 경제 상황, 그다음에 투자 기업들의 불확실성 이런 거 감안할 때는요. 다시 그 정도 수준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좀 시간을 어려울 수 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간 조정을 하든지 가격 조정을 하든지.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장을 약간 좀 고점이라고 좀 보시는 편인 거네요. 뭐 크게 봤을 때. 작년에도 좀 그렇게 보았고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0% 떨어지면은 큰 위험은 좀 사라진 것인데요. 그 20% 떨어졌다가 다시 한 8, 9% 오르면서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뭐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추가로 크게 막 폭락하고 하는 상황은 조금 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찌 보면은 예전에는 정말 막 탄탄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뭐 하나 뭐 얘기가 나오면 또 이게 빠지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좀 이제는 좀 다들 위기감은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하여튼 불확실성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고요. 폴 크루그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양반, 이 양반은 이제 국제무역이 자기 전공입니다. 그 이제 클리어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율을 올리는 것이 경제 성장을 그렇게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느 경제학교 가서도 그런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가장 문제는 이제 유례 없이 큰 관세 정책의 변화, 무역 구조의 변화라는 것을 시장에 던져 놓았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경제 주체나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시장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확실하면 반영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아직도 변동성이 좀 있으리라고 보아지고요. 그 불확실성에 이제 기름을 끼얹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성향이죠. 네. 그 불확실성을 이렇게 좀 줄이면서 가야 되는데 이 양반은 더 확대하면서 가는 그런 취미를 가져가지고 거기다 뭐 최근에 또 뭐 코인 자기 코인 산 사람들 백악관에 초대하겠다고 뭐 이래가지고 막 가격 뭐 올리고 있는데. 그때 주가 급락했을 때
자기 미디어 주식도 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하기 참, 힘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럴 땐 사실 가장 좋은 건 그냥 한 발 멀리서 떨어져서 그냥 지켜보다가 한 발 떨어져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좀 보고 계시다가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첫째 이제 수급 면에서 올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지난 2년 동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수급 면에서 너무 안 좋았습니다. 개인들이 요즘 꽤 자산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들이 채권과 해외 주식으로 다 도망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 주식 저렇죠. 채권 금리 낮죠. 그러니까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부동산도 지금 저렇게 급작스럽게 이제 콱 묶여버렸죠. 그래서 이제 조금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화 환율에 대한 것이라서 저도 환율은 정말 전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원화가 강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환율의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환율에서 더 먹을 기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면은 또 이제 외국인들의 돈도 좀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주식이 가장 하이 클래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이 퀄리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글로벌하게 분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 돈들이 이제 막 다른 데로 움직이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조금 안정되고 좀 강세로 갈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뭐 저건 주식의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펀드 매니저들에게 물어보면은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괜찮은 주식들이 보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